딸아, 아빠야. 전화기를 든 내 손이 떨렸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시집을 보낼 때.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밝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괜찮을 리가 없지. 일주일 전 시어머니한테서 들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사돈님, 우리 며느리가 참 부지런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온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식사 준비도 혼자 다 하고 정말 대단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전화를 통해 들려온 사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우리 지은이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침 6시부터라니. 아이고, 걱정 마세요. 우리 며느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며느리도 있어서 같이 하니까요. 우리 지은이 시아주버니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큰 며느리 말하는 거예요. 둘이서 함께 일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큰 며느리? 우리 사위는 외동아들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우리 딸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 다른 며느리는 대체 누구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여보, 내일 지은이네 집에 가봐야겠소. 아내가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갑자기요? 미리 연락이라도. 아니, 깜짝 방문이어야 해. 진짜 모습을 봐야 하니까. 우리 딸이 고생하고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친정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지은이의 결혼식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으니까.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8살 지은이가 시험지를 흔들며 뛰어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작고 귀여운 내 딸. 그 아이가 어느새 26이 되어 신부가 되었다. 아빠, 저 결혼해도 돼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작은 식당 안에 마주 앉아 있었다. 민수 씨? 그 청년 말이지? 아빠가 보기엔 괜찮은 청년 같더구나. 정말요? 시댁 분위기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내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다. 시댁 식구가 몇 명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하지만 나는 그저 딸을 안심시키기에 바빴다. 괜찮아, 딸. 우리 지은이가 어떤 아이인데.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친정에 오면 되고.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 민수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부부한테 세상 전부 같은 아이입니다.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사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장인어른.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박경숙 여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사돈님,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드님이 없으셔서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사위도 좋고 시어머니도 자상해 보였고 딸도 행복해 보였으니까. 결혼 후 3개월.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결혼 3개월 후였다. 딸이 친정에 놀러 왔을 때였다. 지은아, 밥 좀 더 먹어라.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식탁에서 딸을 보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하지만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다이어트는 무슨? 넌 원래도 말랐잖니. 시댁에서 식사 잘 챙겨 먹니? 네, 잘 먹어요.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뭔가 이상했다. 딸의 대답은 밝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딸의 가방에서 나온 수첩을 우연히 봤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적힌 일정들이 있었다. 오전 600- 기상, 물 끓이기. 오전 630- 시아버님 약 챙기기, 아침 식사 준비. 오전 700- 가족 식사. 오전 800- 설거지, 주방 정리. 오전 900- 청소 거실, 방 3개. 오전 1100- 점심 식사 준비. 이게 뭐야? 이건 스케줄이 아니라 노동일지잖아. 딸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아이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는 올 수 있겠니? 아빠,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친척분들이 오신대요. 준비할 게 많아서.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니. 딸아, 너 힘든 거 아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넘쳐 흘렀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결혼 후 9개월. 그리고 지난달 우연히 사위 민수와 마주쳤다. 동네 마트에서였다. 장인어른, 여기서 뵙네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 지은이는? 집에 있어요. 요즘 좀 피곤해해서 제가 장 보러 나왔습니다. 민수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민수 씨, 솔직히 물어보겠네. 우리 지은이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나?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네. 어머니께서 지은이를 많이 예뻐하십니다. 다만? 집안일을 좀 많이 시키시긴 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부지런하셔서 지은이도 적응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적응?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그 전화. 다른 며느리도 있어서 같이 일한다는 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 우리 딸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지은이의 결혼식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으니까.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8살 지은이가 시험지를 흔들며 뛰어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작고 귀여운 내 딸. 그 아이가 어느새 26이 되어 신부가 되었다. 아빠, 저 결혼해도 돼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작은 식당 안에 마주 앉아 있었다. 민수 씨, 그 청년 말이지? 아빠가 보기엔 괜찮은 청년 같더구나. 정말요? 시댁 분위기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내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야 했다. 시댁 식구가 몇 명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하지만 나는 그저 딸을 안심시키기에 바빴다. 괜찮아, 딸. 우리 지은이가 어떤 아이인데.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친정에 오면 되고. 지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 민수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부부한테 세상 전부 같은 아이입니다.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사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장인어른.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박경숙 여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사돈님,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드님이 없으셔서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사위도 좋고 시어머니도 자상해 보였고 딸도 행복해 보였으니까. 결혼 후 3개월.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결혼 3개월 후였다. 딸이 친정에 놀러 왔을 때였다. 지은아, 밥 좀 더 먹어라.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식탁에서 딸을 보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괜찮아요, 엄마.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하지만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다이어트는 무슨? 넌 원래도 말랐잖니. 시댁에서 식사 잘 챙겨 먹니? 네, 잘 먹어요.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뭔가 이상했다. 딸의 대답은 밝았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딸의 가방에서 나온 수첩을 우연히 봤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적힌 일정들이 있었다. 오전 600- 기상, 물 끓이기. 오전 630- 시아버님 약 챙기기, 아침 식사 준비. 오전 700- 가족 식사. 오전 800- 설거지, 주방 정리. 오전 900- 청소 거실, 방 3개. 오전 1100- 점심 식사 준비. 이게 뭐야? 이건 스케줄이 아니라 노동 일지잖아. 딸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아이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는 올 수 있겠니? 아빠,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친척분들이 오신대요. 준비할 게 많아서.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니. 딸아, 너 힘든 거 아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넘쳐 흘렀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결혼 후 9개월. 그리고 지난달 우연히 사위 민수와 마주쳤다. 동네 마트에서였다. 장인어른, 여기서 뵙네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 지은이는? 집에 있어요. 요즘 좀 피곤해해서 제가 장 보러 나왔습니다. 민수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민수 씨, 솔직히 물어보겠네. 우리 지은이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나?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네. 어머니께서 지은이를 많이 예뻐하십니다. 다만 집안일을 좀 많이 시키시긴 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부지런하셔서 지은이도 적응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적응?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그 전화. 다른 며느리도 있어서 같이 일한다는 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 우리 딸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과일 박스를 챙겨 들고 딸의 시댁으로 향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사돈네 집에 인사차 들르는 거잖아요.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알아, 하지만 잘 모르겠소. 이상한 예감이 계속 들어. 며느리가 둘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딸의 시댁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다. 깔끔해 보이는 외관.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혼잣말 마이너스 주의 깊은 톤. 현관문 앞에 운동화가 너무 많다. 하나, 둘, 셋, 6켤레. 사돈네 식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민수, 지은이. 넷인데 신발이 왜 이렇게 많지? 여보, 저기 신발 좀 봐요. 아내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상하네요. 손님이 와 있나? 벨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박경숙 여사가 나타났다. 어머, 사돈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아이고, 사돈님.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지은이 얼굴 좀 보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가 금방 밝아졌다. 그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은이는 지금 주방에서 아침 준비 중인데.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집안 분위기를 살폈다. 거실은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호텔 로비처럼 생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이건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아.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 마치 누군가 계속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처럼. 거실 소파에 앉으려는데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국은 한 소끔 더 끓여야 할까요? 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됐어. 이제 상 차리자. 또 다른 여자? 저게 누구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주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우리 딸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떠서 그릇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젊은 여성이 밥을 퍼서 상에 올리고 있었다. 지은아. 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아빠. 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다. 이게 겨우 1년 만에 본 내 딸의 모습인가? 이렇게 야위고 피곤해 보이다니. 아빠, 어머니, 잠깐 나가 계세요. 제가 금방 인사드릴게요. 딸이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딸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성을 계속 쳐다봤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 여성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요? 혹시 친척분이신가요?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아, 사돈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우리 큰며느리 수진이에요. 나레이션 마이너스 혼란스러운 순간. 큰며느리? 나는 아내를 돌아봤다. 아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큰며느리요? 하지만 민수 씨가 외동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게 사실 조카딸이에요. 오래전에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수진이가 어려서 우리가 키웠거든요. 지금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결혼 전에 하지 않았지? 그리고 수진이라는 사람도 왜 여기서 며느리처럼 일하고 있는 거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수, 지은이, 수진, 그리고 우리 부부. 7명이 앉으니 식탁이 꽉 찼다. 자, 많이 드세요, 사돈님. 시어머니가 밝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다. 딸과 수진의 모습만 계속 관찰했다. 두 사람 모두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계속 어른들 수저를 챙기고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르고. 도대체 자기들은 언제 먹는 거지? 지은아, 너도 좀 먹어라. 네, 아빠. 먹고 있어요. 하지만 딸의 밥그릇은 거의 그대로였다. 시아버지가 말을 꺼냈다. 사돈, 우리 며느리들 참 잘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니 얼마나 좋은지. 며느리들, 복수형?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며느리들이라고? 우리 딸 하나만으로도 부족해서 수진이까지 동원한 건가?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 나는 주방으로 갔다. 지은이와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은아,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지금요? 아빠, 설거지 끝나고. 지금 당장? 내 목소리가 커졌다. 딸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딸을 거실 구석으로 데려갔다. 아내도 함께 왔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힘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이렇게 야위고 손은 왜 이렇게 거칠고. 그리고 저 수진이라는 사람은 대체 뭐야? 왜 같이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은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아이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사돈님, 우리 지은이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돈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왜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많은 집안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진 씨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사돈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지은이를 우리 딸처럼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우리 가족인데 함께 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다고? 조카를 며느리처럼 부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리고 우리 딸까지 같이? 바로 그때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와. 장인어른, 장모님?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민수 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합시다. 나는 민수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민수 씨, 솔직하게 대답하시오. 우리 딸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소?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사실 어머니가 지은이한테 집안일을 많이 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었소? 저도 어머니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고, 이 청년도 결국 어머니 편이구나. 우리 딸은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 수진이라는 사람은 뭐요? 왜 우리 딸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장인어른, 사실은 민수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악! 우리는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에서 수진이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 주저앉아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수진아. 지은이가 달려가서 수진의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갑게 말했다. 또 접시를 떨어뜨렸네. 이번 달 들어 벌써 3번째야. 얼마나 조심성이 없으면. 뭐라고? 손에서 피가 나는데 걱정은 안 하고 접시 타령? 사돈님, 지금 이 사람이 다쳤는데 접시가 중요합니까?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사돈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이 정도요? 피가 나고 있잖습니까? 아내가 급히 구급상자를 찾아 수진의 손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돈님, 오늘 제가 온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우리 딸 오늘 데려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둘 수 없소. 민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은이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라고요? 아내를 이렇게 혹사시키는 게 남편이 할 일이요? 당신은 아내가 이렇게 야위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소? 지은이가 울먹이며 나섰다. 아빠, 그만해요. 제 선택이었어요. 선택? 이게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니?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집안일만 하는 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사돈님, 너무 하시는군요. 우리가 지은이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했냐고요? 제가 오늘 본 걸 말씀드릴까요? 우리 딸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혼자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진이라는 사람까지 같이 일을 시키고 있더군요.
수진이는 우리 조카예요. 가족이니까. 함께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요? 그럼 왜 아들인 민수는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왜 며느리들만 일합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역시 그렇구나. 이 사람은 며느리를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때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모,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아, 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돈어른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진이 우리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돈어른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는 이모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예요. 돈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가정부? 그럼 왜 며느리라고 했지? 수진 씨,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는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니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수지는 계속했다. 그러다가 지은이 언니가 시집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언니가 힘들어 보여서요. 그런데 이모는 저희를 우리 집 며느리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미안해요.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은아, 울지 마. 천천히 얘기해봐. 딸이 흐느끼며 말했다. 결혼하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절하셨고 민수도 잘해줬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음엔 간단한 집안일이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일이 늘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집안 청소하고 새끼 식사 다 준비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내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수진이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수진 언니가 사실은 가정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수진 언니가 정말 조카 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발끈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수진이한테 월급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는데. 월급이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나레이션 마이너스 분노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됐습니다. 지은아, 짐 싸. 오늘 당장 집에 가자. 장인어른. 민수가 앞을 막아섰다. 비키시오.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소. 이제 내가 우리 딸을 지키겠소. 아빠.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쳐다봤다. 지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넌 더 이상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어. 우리 딸을 이런 곳에 둘 수는 없다. 친정아버지로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때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다. 당신이 무슨 사돈님 말씀이 맞소. 우리가 잘못했소.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사실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시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삼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진이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는 삼촌의 동생이셨어요. 1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10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게 됐지.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 10년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이모도 삼촌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학교도 보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20이 되던 해 이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삼촌이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5년 전 내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났소. 빚이 많이 생겼지. 그때부터 이모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너를 키워줬는데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라고 하시면서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손을 내려다봤다. 상처투성이 손. 처음엔 괜찮았어요. 정말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는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나도 힘들었어요. 빚 때문에 가정부를 구할 여유가 없었고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하려니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카를 부렸단 말이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조금씩만 부탁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워낙 잘해주니까 점점 더 의지하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렸어야 했소. 하지만 나도 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소.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게 우리 딸을 이용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 제가 지은이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뭐라고? 우리 형편의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지은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조건을 하나 내셨어요. 지은이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 허락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을 일손으로 생각했다는 거잖아. 민수 씨, 그 말을 듣고도 결혼을 진행했단 말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지은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계속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지?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다. 네, 제가 무능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지은이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고 저는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가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수진 언니 덕분이었어요. 지은아,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처음 지은이가 왔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모가 또 다른 며느리를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내가 할게 하시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사돈님, 나도 엄마예요.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릴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에는 주름과 눈물이 가득했다. 그때 수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였으면 이 집을 어떻게 유지했겠어요? 하지만 그게 수진 씨를 이용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점점 더 욕심이 생겼어요. 수진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왔을 때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내 옆에 섰다. 사돈, 내 아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시오. 아기는 없었소. 아기가 없다고요? 두 젊은 여자를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든 게 아기가 아니라면 뭡니까? 아니, 사돈 말씀이 맞소. 아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었소. 시아버지가 수진과 지은이를 바라봤다. 미안하다. 삼촌이 아버지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구나.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나는 딸을 쳐다봤다. 지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딸이 민수를 쳐다봤다가 나를 돌아봤다. 아빠,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럼 뭘 원하니? 변화를 원해요. 시어머니가 변하시고 민수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수진 언니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요. 수진이 놀라서 지은이를 쳐다봤다. 지은아, 넌 왜 나까지? 언니,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챙기는구나. 나는 천천히 말했다. 좋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당장 지은이는 우리 집에 데려가겠소. 장인어른, 아직 끝나지 않았소.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소. 한 달 동안 이 집안이 변화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변화요? 그렇소. 수진 씨를 제대로 된 직원으로 대우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해주든지 그리고 만약 지은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며느리를 며느리답게 대우해 주시오. 일꾼이 아니라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변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설득하고 이 집안을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땐 정말로 딸을 데려와야 한다. 지은이가 짐을 싸는 동안 수진이 다가왔다. 사돈 어른님, 감사합니다.
저까지 생각해 주셔서. 수진 씨,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저도 이제 변화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오. 당신은 아직 젊소.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소. 한 달 후, 딸을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 지은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손은 떨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지은아, 물 좀 마셔라. 밤 2시, 나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이가 이불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내 딸이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았구나. 나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지은이가 눈을 떴다. 아빠, 괜찮아, 딸. 여기는 우리 집이야. 안전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저는 아무 말 안 해도 돼. 천천히 회복하면 돼. 둘째 주가 되자 지은이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아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늦잠도 자고 TV도 봤다. 지은아, 오늘 뭐 하고 싶니?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내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 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천천히 딸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의 밝고 명랑했던 딸이. 민수에게서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왔다. 장인어른, 지은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아직 이르오. 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오.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아내를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전화를 끊었다. 너무 냉정한가 싶었지만 나는 확신이 필요했다. 민수가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저 청년을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는 확실해야 한다.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다. 사돈님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사돈님이 오신 그날 밤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지은이에게도 미안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정작 그 아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꼭 변하겠습니다. 박경숙 올림. 진심일까? 아니면 며느리를 돌려받기 위한 전략일까? 3주차에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돈 어른님, 저 수진이에요. 아, 수진 씨. 잘 지내고 계시오? 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이모가 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돈 어른께서 다녀가신 다음 날부터요. 이모가 저를 부르시더니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정말로? 그 시어머니가? 그리고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정식으로 가정부로 고용하시겠다고.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시고 주말에는 쉬라고 하시고. 받아들였소? 아니요. 수진이 잠시 멈췄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공부도 하고 싶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찾고 싶어요. 잘 생각했소. 사돈 어른님 덕분이에요. 그날 제게 해주신 말씀,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좋아. 적어도 수진 씨는 변화의 길을 찾았구나. 4주차 민수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장인어른,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현관 앞에 선 민수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달랐다. 야위었고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들어오시오.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지은이는 방에 있었다. 장인어른, 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이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지은이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깨달은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지은이가 돌아오면 제가 집안일의 절반을 하겠다고. 어머니도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가정부를 고용하시든지 선택하시라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선언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단호했다. 지은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도 이 집을 나가겠다고. 뭐라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받아들이셨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이게 뭐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일들입니다. 사진을 펼쳤다. 민수가 청소기를 돌리는 사진, 설거지를 하는 사진, 빨래를 개는 사진. 이 모든 걸 당신이 했소? 네.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만의 일이 아니다는 것을. 이 청년,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가정부 고용 계약서입니다. 어머니가 정식으로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수진이가 거절해서. 수진 씨 얘기는 들었소? 네. 그래서 다른 분을 구했습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제대로 된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다. 민수, 지은아.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 정말 변한 거야? 응. 아니, 변하는 중이야. 완벽하지는 않아. 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딸의 선택을 믿어야 한다. 아빠, 제가 결정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딸. 이건 내 인생이야. 지은이가 민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민수, 나 돌아갈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첫째, 집안일은 우리가 함께 해. 반반으로. 당연하지. 둘째, 시어머니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았어. 내가 막을게. 셋째, 지은이가 잠시 멈췄다.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에 와서 자고 갈 수 있게 해줘. 아빠,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옆에서 아내가 이미 울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이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정과는 다를 거예요. 알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알아요. 사랑해요, 아빠. 딸을 안았다.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민수도 변했고 시어머니도 약속했으니까.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제발 우리 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3개월 후 지은이가 돌아간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매주 딸에게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댁을 방문했다.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민수가 현관에서 우리를 반겼다. 손에는 요리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민수 씨, 요리 중이었소? 네.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정말로 변했구나. 저 청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다니. 거실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지은이와 시어머니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편안한 모습이었다. 어머, 사돈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다. 3개월 전에 긴장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돈님, 편히 앉으세요. 민수가 곧 저녁 준비를 끝낼 거예요. 지은이는 안 도와주나? 아니에요. 오늘은 민수 차례예요. 우리는 내일 하기로 했어요. 정말로 변했구나. 잠시 후 나는 민수가 요리하는 것을 도우러 부엌에 갔다. 민수 씨, 요리 실력이 꽤 늘었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계란 후라이도 태우고 밥도 서리키고.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오?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사실 처음 한 달은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계속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힘들어하면 저도 이 집을 나가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정말로 깨달으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 사돈님, 잠시 둘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우리는 작은 서재로 갔다. 사돈님, 그날 사돈님이 오셨던 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수진이를, 지은이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했다는 것을. 이 사람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저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사돈님이 그날 해주신 말씀, 우리 딸을 며느리답게 대우하라는 말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식사 중에 지은이가 말했다. 아빠, 수진 언니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 있었니? 대학에 합격하셨대요. 사회복지학과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구나.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수진이한테 등록금을 좀 보태주려고 해요. 그동안 제대로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해서. 잘 생각하셨소. 수진 씨도 지은이도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 저녁 식사 후 나는 딸과 단둘이 동네를 산책했다. 지은아,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집에 들어올 때 두렵지 않아요. 다행이구나. 아빠가 그날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딸이 내 팔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구해주셔서.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아빠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가족이란 건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거더구나. 며느리도 조카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야. 도구가 아니라. 아빠, 그리고 진짜 효도는 부모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더라.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도 그걸 배웠어요. 처음엔 어머니한테 대들 수 없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다. 만약 내가 그날 찾아가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참견하지 말자고 생각했다면, 우리 딸은 계속 고통받았을 거야.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잘하셨어요. 당신이 용기를 낸 덕분에 우리 딸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혹시 내가 너무 과했나 싶기도 하오.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가 강하게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그래.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야. 때로는 직접 나서서 길을 열어줘야 하는 거지. 지은이가 돌아간 지 6개월이 되던 날, 우리는 시댁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사돈님, 오늘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다. 무슨 제안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양가가 함께 모이는 건 어떨까 해서요. 번갈아 가면서 우리 집 사돈댁에서요. 좋은 생각이요. 시어머니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일하지 않기로 해요. 다 같이 외식하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요.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요. 갑자기 왜요? 우리 딸이 강한 아이라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으니까. 그리고 민수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맞아요. 만약 민수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딸을 데려왔을 거요. 주저없이.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친정아버지의 역할이니까. 집에 돌아와서 나는 편지 한 통을 썼다. 수진에게, 수진 씨에게 대학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오. 그날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거요.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요. 앞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시오.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시오. 우리 지은이의 언니로서 당신은 언제나 우리 가족이요. 장인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오늘은 지은이와 민수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다.
아빠,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죠? 당연하지, 딸. 2주년인데. 감사해요. 아, 그리고 아빠. 깜짝 소식이 있어요. 뭔데?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소식일까? 딸의 목소리가 설렌 것 같았는데. 저녁 시댁에 도착하니 수진도 와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진 씨, 오랜만이요. 학교 생활은 어떠시오? 정말 좋아요, 사돈 어른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수진의 얼굴은 밝았고 눈은 빛났다. 그리고 저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오, 그래요? 축하하오.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 정말 예뻐졌어요. 사돈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지은이가 일어섰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은이에게 집중됐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정말이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다. 손자, 아니, 손녀를 보게 되는구나. 축하한다, 딸아. 민수 씨, 축하하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꼭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손주, 정말 보고 싶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나는 시어머니, 민수와 함께 발코니에 섰다. 사돈님 민수 씨,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우리 손주, 아니, 당신들의 아이를 키울 때 제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반복하지 마시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사돈님. 저는 이제 다릅니다. 제 손주한테는 할머니가 될 거예요. 며느리를 부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민수도 단호하게 말했다. 장인어른, 제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지은이와 함께요. 어느 한쪽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차 안에서 아내와 나는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요. 그렇소. 그날 내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순간은 없었을 거요. 맞아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 딸이 행복해졌어요. 그래. 때로는 부모가 나서야 할 때가 있다. 자식을 지키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밝았다. 1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우리 딸은 행복하고 민수는 변했고 시어머니도 깨달았고 수진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 손주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야. 누구도 도구로 취급받지 않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 안에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우리 딸의 웃음소리가, 미래의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다. 끝.